뭘 그렇게 쳐다보느라 사람이 온 줄도 몰라. 봉선이. 나? 아니, 물봉선아. 물봉선아? 치, 나보다 물봉선아가 좋아? 봉선이가 물봉선하고 물봉선아가 봉선이니까. 우와, 예쁘다. 그렇게도 예뻐? 이제 막 화장을 하며 수줍어하는 소녀의 작은 입술처럼 예쁘잖아. 와, 축하합니다. 꼴찌! 아니, 1등을 축하합니다. 징고랑 도랑을 오르내리며 추억을 가장 많이 찾아오느라 가장 늦게 온 물봉선과 쑥부쟁이를 우리 모두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황영수 작가의 작품 물봉선과 쑥부쟁이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낭독 들어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물봉선과 쑥부쟁이. 황용수. 일상을 되찾았다. 코로나19 거리두기로 빼앗겼던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되찾았다.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열매가 때가 되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저절로 터져 씨앗이 사방으로 튀듯이 그동안 빼앗겼던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왔다. 오랫동안 짓눌려왔던 반작용으로 더 많이, 더 멀리서도 튀어나와 찾아왔다. 목을 빼고 기다리던 동창의 안내문도 날아왔다. 추억을 찾아준다는 국민학교 동창의 안내문을 받고부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코로나19 거리두기로 해가 2번이나 바뀌도록 날짜만 받다가 미루고 또 미뤄왔던 졸업 60주년 기념 동창이라 더 그랬다. 헛간에 던져져 먼지를 뒤집어쓰고 아무렇게나 나뒹굴던 기억들이 시도 때도 없이 머리를 들고 일어나 밤잠까지 설치게 했다. 광복절 77주년 경축식 방영 장면이 코로나19로부터 빼앗겼던 일상을 되찾은 뒤라 더 감격스러웠다. 텔레비전과 시계를 번갈아 보다가 벌떡 일어났다. 새벽같이 일어나 제섭이랑 천막을 치고 추억의 난로 설치까지 끝마치고 올라왔던 터라 크게 준비할 것은 없는데도 더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일본 제국주의에게 해가 36번이나 바뀌도록 주권을 빼앗겼다 되찾은 광복절의 커다란 감격에다가 코로나19에게 빼앗겼던 일상을 되찾은 기쁨, 거기에다가 해를 2번이나 넘기며 애타게 기다렸던 동창회를 드디어 오늘 한다는 설렘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더 벅차오르는 가슴을 안고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었다. 서둘러 전원을 내리고 문단속을 하기가 무섭게 농막을 나섰다. 한달음에 진고랑 골짜기 길을 달려 내려갔다. 장고개 오르막에 막 올라서면 고향을 지키며 농사를 짓는 제섭인의 과수원이 보였다. 산기슭을 읽은 양지 쪽 떼밭에 3년 전에 복숭아나무를 심었다. 복숭아나무 그늘에도 농막과 천막에도 인기척이 없었다. 아, 동창회 준비 책임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간 모양이구나. 헤헤, 급하긴 녀석. 아이고, 빨리 가서 거들어줘야겠다. 엎어지듯 달렸다. 그리고 장고기를 넘고 농로를 지나 신장로를 나는 듯이 달려 소재지 고향 맛집에 들어섰다. 이마의 땀을 두 손바닥으로 훔치며 가쁜 숨을 몰아쉬는데 핸드폰을 귀에 댄 제섭이가 출입문을 밀고 나오며 손을 번쩍 들었다. 아이고, 서둘러 나온다고 나왔는데도 늦었어. 늦긴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서둘러 온 거지. 서울 애들도 일찍 서둘러 나섰는지 곧 도착한다네. 아이고, 혼자 있었어. 내가 거들어줄 거 없어? 애는 무슨 준비 다 됐어. 60주년 기념 동창회라고 하니까 식당에서 미리 알아서 척척 다 준비해줘서 뭐 나는 뒤에서 둘러보기만 했어. 그래도 미리 와서 이것저것 꼼꼼하게 챙겨보느라 했었지. 같이 천천히 와봐도 되는데 좀이 쑤셔서 기다릴 수가 있어야지. 저기 벌써 들어오네. 얼른 써.
마스크 가져왔지? 재섭이가 주차장에 들어서는 중형버스를 보고 마스크를 쓰더니 두 손을 흔들며 마중을 나갔다. 물론이지. 꼭 준비해서 쓰라고. 네가 벗으라고 할 때까지 꼭 쓰고 있으라고 했잖아. 얼른 마스크를 쓰고 두 손을 흔들며 재섭이를 따라 마중을 나갔다. 이제 숨 좀 쉬고 살게 됐다고 만세를 부르며 벗어던지. 그리고 두 해를 넘기도록 썼던 그 지겨운 마스크를 다시 쓰고 동창회에 나오란 말이야? 이거 뒤전 코로나19 비상시국에 만들었던 그 동창회 안내 문안을 그대로 날짜만 바꿔서 보낸 거 아니야? 몇 번을 확인해 봐도 그런 것이 아니니까 마스크를 꼭 쓰고 나오라고 했다. 너무나도 뜬금없고 황당한 말이었지만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졸업 60주년 기념 동창회를 계획하고 추진한 동창회장 재건이에게 무슨 깊은 뜻이 있어서 그럴 것이라는 다양한 추억차기를 계획하였으나 극적 효과를 위해 미리 알려드리지 못한다는 안내문 때문이었다. 아이고 반가워. 어서 들어와. 먼 데서 일찍 나서 오느라 했었네. 마스크를 쓰고 내리는 스무 남은 동창들을 두 팔을 들어 얼싸안기라도 할 것처럼 반갑게 맞이했다. 아이고 우리가 늦었네. 아니야. 원래 먼 데서 먼저 오는 것이요. 잇따라 차들이 들어오고 하나같이 마스크를 쓴 동창들이 몰려들었다. 일상을 되찾아 다들 벗어던진 터라 마스크를 쓰고 들어오는 손님은 물어볼 것도 없이 다 동창들이었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어서 들어가세. 재섭이가 안으로 안내를 하며 앞장서 걸음을 옮겼다. 반가워도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지. 60년을 2년이나 넘긴 졸업 60주년 기념 동창회에다가 마스크까지 써서 더 그럴 거야. 나 재건이가 얼른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얼른 들어가 자리를 잡자고. 재건이가 큰 소리를 치며 재섭이를 따라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그러자고. 얼른 들어가자고. 이거 답답해서 살겠나. 얼른 자리를 잡고 재건이 말을 들어보자고. 앞을 다투어 재섭이와 재건이를 따라 들어갔다. 아까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의례와 격식을 떠나서 진행할 거요. 오늘의 가장 큰 목적인 추억을 찾아주는 활동에 단 1분이라도 더 아껴서 쓸 거요. 좋지 좋아.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럼 먼저 오늘 행사의 막을 상호 인사를 열겠어. 마스크를 꼭 쓰고 나오라고 한 것은 코로나19 비상시국에서 마스크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아가는지 다시 한번 느껴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2년이 넘도록 얼마나 많은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고 살았는지 아마 다들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가지 포기하고 지내면 지나가겠지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것을 해를 몇 번 넘기고는 아예 일상의 삶 자체를 포기할 정도로 우리가 무기력하게 되고 만 거예요.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레드까지 겪고 어렵게 찾은 일상 속에서 여전히 코로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보였어.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간과하고 지냈던 추억이라는 빛이 코로나 트라우마를 치료해 줄 거라는. 추억은 언제 어디서나 떠올려서 만날 수 있는 강력한 빗줄기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거요.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함께 자리한 36 동창들의 이름을 떠올리고 우리가 몇이나 맞출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아마 이름이 떠오르는 동창보다 떠오르지 않는 동창이 많을 거요. 왜 그럴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럴까? 60년 넘어 만난 동창이 많아서 그럴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더 큰 이유는 그동안 우리의 일상을 빼앗았던 마스크 같은 것들이 우리의 추억을 빼앗아가기 때문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스크를 벗어던지듯 던져버리고 추억을 찾아보자는 거요. 당장 벗어 던져버리고 추억을 찾자고. 환호성과 함께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마스크를 벗어 던졌다. 주위를 돌며 동창들의 이름을 맞춰갔다. 오랫동안 부르지 않았던 동창들의 이름을 부르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얘들아,
그동안 한 번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던 동창이 눈에 띄지? 봉선이, 봉선이. 환호성이 일었다. 그래, 봉선이. 우리에게 그동안 한 번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던 봉선이가 우리에게 오늘 한 줄기 빛을 선사할 거요. 빛? 한 줄기 빛? 한 줄기 빛을 선사하다니 그게 무슨 소릴까? 그래? 어떻게? 동그래진 눈들이 재건이와 봉선이를 번갈아 봤다. 자, 모두들 진정하고 진정. 코로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한 줄기 빛으로 추억 잡기라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선사할 거요. 코로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한 줄기 빛? 그럼 그 빛이 추억 잡기? 추억 잡기라는 깨달음을 봉선이가 선사한다고? 우리에게? 재건이와 봉선이를 번갈아 보는 눈들이 더 동그래졌다. 그래, 봉선이가 그것을 나 재건이에게 먼저 선사한 거요. 오늘 졸업 60주년 기념 동창회에서 다 함께 추억 잡기에 나서서 코로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자고 나를 일깨워준 거요. 재건이에게 먼저? 어떻게?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봉선이를 어떻게 만났는데?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가 말하길 시장 바닥에 좌판을 벌려놓고 추억을 파는 아주머니께서 사왔다는 쑥부쟁이 나물무침을 먹고 내가 그 추억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한 거요. 추억을 팔아? 추억을 파는 아주머니께서 사와? 쑥부쟁이 나물무침을 먹고 추억 속으로 빠져들었다고? 그래, 쑥부쟁이의 은은한 향이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60년 전의 추억 속으로 날 데리고 간 거요. 향긋한 추억 속에 빠져들면서 자주 아내를 따라 추억을 판다는 아주머니를 보러 재래시장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좌판을 벌려놓고 추억을 판다는 송글씨가 붙은 광주리에 담긴 나무를 파는 봉선이를 만나게 된 거요. 말씨를 보아 동양이다 싶으면서도 남을 캐던 추억을 찾는 손님들이 늘 줄을 서는 바람에 물어보지도 못하다가 일상을 되찾아 마스크를 벗으면서 몇 마디 나누지 않고도 서로를 알아보게 된 거요. 추억을 판다는 아주머니를 보러 갔다가 봉선이를 만나? 추억을 판다는 아주머니가 바로 봉선이? 추억을 어떻게 팔아? 재건이와 봉선이를 번갈아 보던 동그래진 눈들이 모두 봉선이에게로 쏠렸다. 코로나로 불안해서 다니지도 못하고 뒤를 방구석에서 옛날 생각만 하다가 봄부터 나물바구니를 들고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니까 아이고 정말 살 것 같더라고. 규회선을 타고 나가 한적한 시골을 찾아 하루 종일 나무를 캐던 추억에 빠지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나물바구니가 그들먹하게 되더라고. 쑥부쟁이, 냉이, 달래, 광대나물, 돌나무, 보리뱅이, 쓴바퀴 그리고 또 쑥, 불미나리, 지친개들로 그득한 나물바구니를 이웃에 돌려가며 비우다가 재래시장에서 나무를 파는 할머니와 함께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오르더라고. 추억을 파는 나물에다가 추억을 덤으로주는 나물 파는 아주머니가 되어보자고. 추억을 판다는 송골지를 광주리에 턱하니 써붙이고 앉아 추억은 덤으로 들이니 나물 무침 드시면서 추억 속에 빠져보세요 라고 했더니 아이고 손님들이 줄을 서더라고. 추억을 사러 왔다는 손님들에게 추억을 덤으로 주면서 나물을 팔아보니 코로나 때문에 생긴 불안했던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고 우울증도 사라지더라고. 와, 봉선이 대박. 봉선이가 그렇게 추억을 파는 아주머니가 되었구나. 우와, 신박하다. 추억을 덤으로 주며 나무를 팔아서 추억을 파는 아주머니라고 불렀구나. 그럼 우리도 줄을 서야지. 나물과 함께 추억도 덤으로 받을게. 봉선이 앞에 줄을 서려고 앞을 다투어 일어났다. 자자, 진정하고 여기를 봐봐. 줄을 서서 파는 추억을 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추억을 찾으러 가자고. 좋지 좋아. 다 함께 추억을 찾으러 가자고. 자, 그래. 함께 가자고. 고고. 좋지 좋아. 좋고 말고. 그럼 모두의 의견에 따라 추억을 찾으러 떠나자고. 좀 이르지만 점심을 빨리 먹고 추억을 찾으러 나가자고.
자, 고, 고, 고! 재건이가 박수를 3번 치며 큰 소리로 선언을 하고 앞장서 성큼성큼 걸어갔다. 신장로를 달리고 농로를 지나 장국의 고갯마루에 올라서자 꿈속에서도 그리던 모교가 한눈에 들어왔다. 와, 얼마만이냐? 오른쪽으로는 재섭인의 과수원이, 앞으로는 꿈속에서도 그리던 모교의 전경이 눈에 들어왔다. 재섭인의 과수원은 나올 때 들어갈 거니까 그냥 눈으로만 보며 지나갈 거요. 재섭인의 과수원에서 오늘 찾은 추억 보따리를 펼치면서 추억의 땡땡땡땡땡을 오늘 행사의 피날레로 펼칠 거니까. 땡땡땡 땡땡이 뭐요? 마지막까지 극적 효과를 위해서 숨겨두겠다 이거지. 역시 오늘 행사를 계획한 재건이다운 생각이야. 칡백나무 울타리와 교문이 점점 크게 다가오면서 교문에서 나와 동네로 가는 길들도 또렷한 모습을 드러냈다. 도산으로 내려가는 길이 더 넓어졌네. 낙동으로 돌아가는 길도 보이네. 야, 저기 내동으로 넘어가는 길도 보이는데. 학교 앞 다리를 건너고 눈 깜짝할 사이에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가는가 싶었는데 꿈속에서도 그리던 모교의 교문이 두 팔을 활짝 벌려 반갑게 맞이했다. 편한 요양원? 풍물구 전수관이 임대받아 썼었는데 지금은 요양원이 들어왔어. 시골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폐교를 보면 마음이 아팠는데 이렇게 요양원이 들어와서 보람된 일에 활용하고 있으니 정말 좋다. 얼마나 좋아. 원무과에 가서 약이를 구하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재권이가 원무과에 다녀오는 동안에 방문객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가슴과 명찰에 코스건을 달고 입학하여 6년 동안 땅이 꺼지도록 뛰어다녔던 교정을 둘러보았다. 헤헤, 남자들은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뛰어만 다녀도 마냥 즐거웠지. 여자들은 공기놀이며 사방치기며 고무줄 놀이며 끝없이 이어지는 놀이에 시작종 소리도 못 듣곤 했지. 그래 맞아. 여름방학이 끝나면 가을운동의 준비로 남자들은 조립체조와 기마전, 여자들은 속옷춤과 부채춤 연습을 아주 그냥 코피가 터지도록 했지. 자자 주목. 지금부터 5시까지는 자유시간을 줄 거요. 졸업 60주년 기념동창이라 모교를 찾지 않을 수가 없다고 모교가 너무 보고 싶었다고 양해를 구했으니까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께 폐가 되지 않도록 너무 시끄럽게만 하지 않으면 되겠어. 그리고 교실에 들어가 볼 수 없는 것이 아쉽지만 국민학교 시절에 잊지 못할 추억을 찾아보고 그 옛날 등하굣길을 따라 동네까지 코올리게 깨복쟁이 시절의 추억을 빠짐없이 찾아서 5시까지 재섭인의 과수원으로 오면 되겠어. 자, 모두 추억을 찾으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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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이의 안내에 따라 3355 짝을 지어 추억 찾기에 나섰다. 어디 가는 거지? 운동장을 오른쪽으로 돌아 뒤뜰로 가려다가 혼자 교문을 나서는 봉선이 뒤를 따라갔다. 고개를 숙이고 타박타박 걸어가는 모습이 왠지 짠하게 보여서였다. 아까 학교 앞 다리를 건너 교문을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올 때 뭔가 예전 같지 않게 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오랜만에 찾은 모기의 모습이 너무 반가워 주위를 살펴볼 겨를이 없었다. 그래, 거길 먼저 가보고 싶었을 거야. 봉선이는 서울로 이사가기 전까지 교문에서 나와 학교 앞 다리로 돌아가는 길모퉁이 외딴 집에서 살았다. 글쎄 어디 간 거야? 봉선이가 보이지 않았다. 길모퉁이를 채웠던 집이 없어져 허전해진 집터밭에는 참깨 깍지똥만이 줄지어 섰을 뿐이었다. 그새 빨래터로 갔나? 학교 앞 다리 밑은 봉선이의 빨래터였다. 더울 때는 다리가 그늘이 되어주었고 바람이 불 때는 도랑두기, 바람막이가 되어주었다. 추울 때는 양지 쪽에 앉았고 갑자기 소나기라도 쏟아질 때면 다리 밑으로 들어가 비를 피했다. 봉선이를 부르려다가 아차 싶어 급히 목소리를 삼키며 입을 다물었다.
다리미 빨래터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긴 봉선이를 방해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학교 쪽으로 되돌아가려다가 도랑뚝을 따라 올라갔다. 빨래바구니보다 나물바구니를 더 많이 끼고 다녔지. 그랬다. 봉선이는 틈만 나면 나물바구니를 끼고 진고랑에서 내려오는 도랑뚝을 따라 오르내리며 나무를 캤다. 쑥이며 쑥부쟁이를 찾아 산기슭을 돌아 골짜기까지 올라갔다. 나물바구니가 그들먹해지면 빨래터에 앉아 나무를 다듬어 씻었다. 어머, 물봉선화가 피었네. 도랑가에 봉선화가 피어요? 진고랑 도랑에서 송사리 떼를 쫓아 이리저리 몰려다니며 첨벙대는 남자들 머리 위에서 선생님과 여자들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요 선생님? 남자들은 고개를 들고 도랑뚝을 올려다봤다. 넷째 시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청소도 점심도 후다닥 뚝딱 해치우고 앞을 다투어 달려왔다. 더위를 식히는 데는 물장난이 최고였다. 물고기를 잡는 재미도 쏠쏠한 데다 송사리 미꾸라지, 가재우렁이, 물방개 물뱀이를 잡아가 교실어항을 채우면 선생님께 칭찬도 들었다. 너희들 코앞 물가 있잖아. 홍자색 꽃. 홍자색이요? 아, 붉은빛도 나고 보랏빛도 나는 꽃이란 말이지. 물가를 따라 핀 것이 물봉선화란 말이에요? 봉선화는 화단에 있잖아요. 선생님 뒤에 붙어선 봉선이는요? 내 뒤에 붙어선 봉선이는 예쁘고 노래 잘하는 우리 반의 자랑스러운 학생이고, 화단에 있는 봉선화는 화투로 키는 외래종이고, 물가에 난 봉선화는 자생종이지. 와, 봉선이 좋겠다. 외래종? 자생종이요? 외래종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것이고, 자생종은 원래 우리나라에서 있던 것이란 말이야. 아, 어려운 것보다 물봉선화 꽃전설이 더 재밌겠다. 예, 빨리 해주세요. 앞을 다투어 도랑뚝으로 올라온 남자들이 비집고 들어서자 여자들은 서로 어깨를 겹고 선생님을 둘러쌌다. 거물이다! 에구머니나! 여자들이 즐겁하며 선생님 옆으로 더 달라붙었다. 남자들에게는 꽃전설보다 거머리 이야기를 들려줘야겠네. 아니요, 꽃전설 이야기 들려주세요. 거머리 없어요, 선생님. 빨리 들려주세요, 꽃전설 이야기. 다시는 여자들 놀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들려주지. 약속할게요, 빨리요. 밤하늘의 별을 좋아하는 아름다운 소녀가 밤마다 마당으로 나가 별을 바라보며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곤 했단다. 밤하늘의 별 하나가 노래를 들으려고 몸을 기울이다가 그만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단다. 소녀는 슬퍼하며 별의 정령을 묻어주었는데 이듬해 봄에 그곳에서 풀이 나서 자라 아름다운 꽃을 피웠단다. 그 꽃이 바로 물봉선화죠? 선생님 뒤에선 봉선이는요? 예쁘고 노래도 잘 부르지 않아요? 와, 물봉선화 봉선이! 개구쟁이 남자들의 입에서 물봉선화와 봉선이가 터져나왔다. 쑥부쟁이꽃 전설도 들려주세요, 선생님. 얼굴이 붉어진 봉선이는 도랑뚝 여기저기서 연보랏빛 꽃을 자랑하는 쑥부쟁이 꽃을 가리켰다. 쑥부쟁이꽃 전설도 들려주세요, 선생님. 빨리 듣고 싶어요, 쑥부쟁이꽃 전설. 여자들이 입을 모아 쑥부쟁이꽃 전설을 외쳤다. 어느 산골에 가난한 대장정이 가족이 살았는데 큰딸이 병든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느라 쑥을 캐러 다녔단다. 동네 사람들은 마음씨 곱고 예쁜 큰딸을 쑥부쟁이라고 불렀단다. 어느 날 쑥을 캐던 쑥부쟁이는 상처를 입고 쫓기는 노루를 보게 되었고, 이렇게 진고랑 도랑뚝은 놀이터가 되었고 자연학습장이 되었다. 뭘 그렇게 쳐다보느라 사람이 온 줄도 몰라. 봉선이의 가라앉은 목소리가 들리며 아이들의 환호성이 멀어졌다. 봉선이. 빨래터에 앉아 추억 속에 잠겨있던 봉선이가 어느새 올라왔단 말인가. 나? 아니, 물봉선아. 물봉선아? 채,
나보다 물봉선화가 좋아? 봉선이는 짐짓 삐친 척했다. 어떻게 빨래터에 앉아있는 자기는 본체만 채하고 올라와 물봉선만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단 말인가. 봉선이가 물봉선하고 물봉선화가 봉선이니까. 삐친 척하는 봉선이 손을 잡아 끌고 다시 둑을 따라 올라갔다. 봉선이 별명이 물봉선하니까 물봉선화를 보는 것이 봉선이를 보는 것이고 봉선이를 보는 것이 물봉선화를 보는 것이다. 물봉선화를 보면서 어찌 봉선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우와, 예쁘다. 제철을 맞아 한껏 고운 자태를 자랑하는 물봉선화를 내려다보며 걷다가 둑에서 내려갔다. 저절로 터져나온 탄성을 어쩌지 못하고 징검다리에 쪼그리고 앉았다. 학교에서 나와 진구랑에서 흘러내려오는 도랑을 건너 낙동으로 가는 징검다리였다. 징검다리 넓적돌이 덮이도록 무성하게 자라 앞다투어 콧대를 올린 물봉선화를 내려다봤다. 그렇게도 예뻐? 봉선이도 따라 뚝에서 내려와 징검다리 넓적돌에 앉아 물봉선화를 내려다봤다. 이제 막 화장을 하며 수줍어하는 소녀의 작은 입술처럼 예쁘잖아. 봉선이가 화장을 처음으로 해봤다는 그날의 입술처럼 예쁘다는 말은 하지 못했다.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뒤 서울에서 내려온 어머니를 따라 할아버지 댁 외딴집을 떠나던 날이었다. 그렇구나. 낙동아이를 따라가 어둡도록 놀다가 더듬더듬 기어서 징검다리 건넜던 일 생각나? 얼굴이 붉어진 봉선이가 말머리를 돌리며 일어섰다. 봉선이라는 이름을 들어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작은 입술처럼 예쁘다는 소녀는 봉선이었다. 그래, 그때 가재 엄청 잡았지. 뜬금없이 가재라니. 따라 붉어진 얼굴을 들고 말머리를 돌리며 일어섰다. 물봉선화가 그렇게도 예쁘냐는 봉선이의 물음에 이제 막 화장을 배우며 수줍어하는 소녀의 작은 입술처럼 예쁘지 않냐는 대답이 망설임도 없이 튀어나왔단 말인가.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물봉선화 열매가 때가 되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저절로 터지듯 터져나온 것을 어찌 하겠는가. 나를 데리고 온 너를 본 할아버지가 혼자 보낼 수 없다며 횃불을 밝혀들고 따라 올라가셨지. 노인 혼자 내려가시게 할 수 없다며 아버지가 따라 내려가시다가 소매 긴 김에 춤춘다고 횃불을 밝혀들고 가재를 잡기 시작하셨지. 밤이 이슥하도록 친구랑 골짜기까지 올라가 참 많이도 잡았지. 학교에까지 보내고도 두 집에서 며칠을 가재잔치를 할 정도였으니까. 얘기가 나온 김에 진구랑 골짜기까지 올라가 볼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추억을 더듬으며 둑을 따라 올라갔다. 골짜기 쪽으로 올라갈수록 깨끗한 쑥부쟁이도 많았고 통통한 찔레순도 많이 꺾어 먹을 수가 있었지. 달짝지근하게 배동오른 삘기를 뽑아먹다가 혼도 많이 났지. 띠뿔 하얀 뿌리줄기까지 캐먹으려고 뚝을 헤집다가 뚝 무너뜨린다고 말이야. 그랬다.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보릿고기를 넘자면 봄나무를 찾아 들로 산으로 헤매고 다녀야만 했다. 감나무 아래에 떨어진 감꽃도 주워 먹었고 송기라는 물이 오른 소나무 속껍질도 벗겨 먹었다. 그러면서도 감꽃으로 팔자 목걸이를 만들어 걸고 걸어주는 멋도 부릴 줄 알았다. 어디 그뿐이랴. 보릿대를 잘라 보릿피리도 만들어 불었고 버들가지 꺾어틀어 버들피리도 만들어 불었지 않은가. 뽕밭에 집이 없어지고 농막이 들어섰네. 옛날 생각에 집들이 농막을 지어놓고 주말이면 내려오곤 해. 뽕나무가 다 없어졌네. 장두감나무, 똘감나무는 그대로 있고 돼지기도 하지 않는데 뽕나무는 둬서 뭐하게. 그늘만 지지. 오두개 따먹었잖아. 오두개 따먹으려면 오디나무를 심어야지. 뽕나무를 없애니까 언덕에 쑥부쟁이가 더 많아졌잖아. 어머, 그렇네. 와, 뽕나무밭 언덕이 쑥부쟁이 꽃밭이 되었네.
쑥과 쑥부쟁이를 찾아 징구랑뚜랑을 타고 뽕밭 언덕까지 올라오면 봉선이의 나물바구니가 그들먹해지고 골짜기까지 더 올라가면 커다란 나물바구니도 그득해지곤 했다. 도랑 아래쪽보다 나물이 많기도 했지만 나물 캐는 손이 하나 더 늘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개구쟁이들의 놀림감이 되기도 했다. 얼레리 꼴레리, 봉선이는 날마다 거 누구 만나러 골짜기까지 간대요. 거 누구는 날마다 봉선이에게 쑥부쟁이 캐준대요. 얼레리 꼴레리. 어머, 저렇게 많은데 캐러 올 사람도 캐서 줄 사람도 없어서 아깝겠다. 쑥부쟁이 꽃밭이 되어 더 좋잖아. 쑥부쟁이 꽃을 바라보며 소녀의 작은 입술처럼 예쁜 물봉선화꽃 추억 속으로 빠져들 수 있으니까. 어머, 이러다가 5시까지 못 가겠다. 농막은 아쉽지만 못 들어가 보겠다. 얼굴이 붉어진 봉선이가 골짜기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재촉했다. 그래? 빨리 올라갔다 내려오자. 골짜기 올라가면 더 예쁘게 핀 물봉선화꽃을 더 많이 볼 수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그냥 내려갈 순 없지. 핸드폰을 꺼내 시각을 확인하며 봉선이를 따라 골짜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와, 축하합니다. 꼴찌! 아니, 1등을 축하합니다. 둘이 이마에 흐르는 땀을 손바닥으로 훔치며 엎어지듯이 천막안으로 들어서자 34 동창들의 박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터져나왔다. 징고랑도랑을 오르내리며 추억을 가장 많이 찾아오느라 가장 늦게 온 물봉선과 쑥부쟁이를 우리 모두 축하합니다. 6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했다. 그 개구쟁이들의 장난기가 어디로 가겠는가. 어울려 놀 아이들이 없다는 동병상련으로 징고랑또랑 아래와 위쪽에 살아 서로 자주 마주치게 되고 나물도 같이 캐며 놀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그랬다. 그때는 놀림감이 되는 것이 창피해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 싫었던 개구쟁이들의 장난이 지금은 늘 떠올리고 싶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다가왔다. 자, 그럼 약속된 5시도 되고 36 동창들도 다 왔으니까 못다 푼 추억 보따리는 뒤로 미루기로 하고 기다렸던 오늘 행사의 피날레 땡땡땡땡땡을 펼치겠어. 자, 다 함께 난로 앞으로 고고고! 재건이가 천막에 떠나가라 선언하며 천막 가운데에 놓인 깡통난로 앞으로 앞장서 걸어갔다. 아직도 땡땡땡땡땡이야? 땡땡땡땡땡이 아니라 추억의 난로. 와, 추억의 난로? 깡통난로를 어디서 구한 거요? 솔방울에 장작까지 준비했네. 어머나, 양은 도시락에다가 고구마와 알밤까지. 없는 것이 없네. 와, 재섭이 짱! 박수가 터져나왔다. 돛밥과 조개탈은 준비하지 못했어. 난로도 주물난로로 준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머 얘 60년대 영화 찍는 세트장도 아니고 이 정도면 너무 왕성하지. 그래 맞아. 모기 앞에서 고향을 지키는 동창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가지가지 다 챙겨서 준비할 수 있었겠어. 굽은 소리 선산 지킨다지 않아. 무슨 겸손의 말씀을. 요즘은 그런 소나무가 귀한 문제로 높은 대접을 받는다는 사실 몰라? 귀한 분재 대접을 받는 이 몸이 난로를 피울 테니까 너무 가까이 오지도 말고 밀지도 말라고. 재섭이가 깡통난로 화구를 열어 소시계에 불을 지피고 솔방울을 하나씩 넣기 시작했다. 우와, 양은 도시락에 서수가 수시를 섞은 밥이 들었네. 와, 재섭이 대박! 재건이가 양은 도시락을 열어보고 깜짝 놀라 소리치자 개구쟁이들은 조와 숯으로 지은 반석기 밥이 든 양은 도시락 뚜껑을 두들기며 환호성을 질렀다. 양은 도시락과 고구마도 올리고 알밤은 껍질을 조금 벗겨서 조심조심 올리라고. 그냥 올리면 튀어서 우리 개구쟁이를 눈을 뺄 수도 있으니까. 재섭이가 활활 타오르는 솔방울에 장작을 올리며 개구쟁이들을 둘러보고 눈을 찡긋했다. 자, 데워졌으면 맛을 보며 추억을 더듬어 보자고. 한꺼번에 난로 앞으로 몰리면 위험하니까 누가 좀 나와서 그야 물봉선하고 쑥부쟁이지. 재건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개구쟁이들의 입에서 물봉선과 쑥부쟁이가 나왔다. 예나 지금이나 아무도 못 말리는 개구쟁이들이었다. 자, 양운도시락 하나에 대여섯씩 둘러앉으라고. 날로 앞으로 우르르 몰리면 위험하니까 고구마와 군밤도 내가 가져다 줄게. 누구처럼 손가락으로 집어먹지 말고 나무젓가락으로 예쁘게 떼어 먹어야 칭찬받는 어른이가 된대요. 또 개구쟁이들의 부름을 받은 쑥부쟁이와 물봉선이 환하게 웃으며 추억의 먹을거리와 나무젓가락을 나누어 주었다. 개구쟁이들이 놀리면 놀릴수록 둘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라 입이 저절로 벌어졌다. 가을이면 학교 뒷산에 올라가 관술과자 솔방울을 따다가 쏘시기를 했고 장작은 집에서 몇 개씩 새끼에 묶어서 들고 왔었지. 장국에 넘어까지 걸어가서 책 보러 그 새까만 조개탄을 나르기도 했잖아. 조개탄을 실은 트럭이 진창에 빠져서 올 수가 없다고 중간에 퍼놓고 돌아가 버리는 바람에 말이야. 내제 시간이 끝나가면 도시락 때우는 맘내가 교실을 가득 차게 되고 허기진 배가 등가죽에 달라붙어 선생의 말씀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 한 조각씩 퍼주는 강냉이죽은 얼마나 맛있었다고. 그 고소한 맛에 양은 도시락 바닥에 달아지도록 빡빡 긁어 먹었잖아. 도시락을 데워 먹고 알밥과 고구마를 구워 먹느라 천막안이 장작 깡통난로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라 땀이 줄줄 흘러내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시끌벅적 왁자지껄. 추억의 난로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오늘 찾아온 추억의 보따리를 다 풀어놓을 기세였다. 코로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한 줄기 빛이 추억 찾기라는 것을 깨닫고 바쁜 일상 속에서 간과하고 지냈던 추억이라는 빛이 아직도 시달리는 코로나 트라우마를 취해줄 것으로 믿기 때문일까? 코로나 때문에 생긴 불안했던 마음이 편안해지고 우울증도 사라졌는지 땀이 줄줄 흘러 붉게 달아오른 얼굴에 환한 웃음꽃들이 피어났다. 땡땡땡땡! 갑자기 땡땡땡땡이 뭐요? 재건이가 느닷없이 양은도시락 뚜껑을 두들기며 입으로 종을 치는 바람에 눈들이 동그래졌다. 갈 길이 먼 동창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만 추억의 난로를 꺼야겠어. 아쉽지만 오늘 못 덮은 것은 다음 기회에 풀기로 하고 말이여. 몇 날 며칠 밤새워 풀어도 끝이 보이지 않을 추억의 보따리니까 나 재건이가 책임지고 그런 게를 자주 만들어 볼게. 내가 추억은 하면 다 같이 언제 어디서나 떠올려 만날 수 있어 좋다 하고 큰소리로 외치며 일어나는 거요. 그려 아쉽지만 그만 일어나자고. 추억은 언제 어디서나 떠올려 만날 수 있어 좋다. 36 동창들은 천막에 날아가라 외치며 일어섰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작별 인사로 석별의정 노래를 부르며 다음을 기약했다. 소설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황영수 작가는 전북 남원 출생으로 1989년 한글문학에 뱀이 앉는 사람들, 1990년 전북일보 신춘문예에 꿈을 아끼는 사람들, 1994년 특종, 장편소설로 움직이는 땅, 장편동화로 노래하는 날개, 소설집으로는 해바라기 꽃을 기다리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5회 한글문학상 신인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